네. 지금부터 이제 제 16회 정보보안기사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 본 사이트는 인베스트 정보보안기사 사이트이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기 하단에 보면 인베스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동영상의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하단에 2021년 보안기사 그 강의, 그죠? 이건 아마 2020년 12월에 아마 촬영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그 삼성 멀티캠퍼스에 이 보안기사 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강의에 대한 촬영입니다. 그래서 뭐 보안기사 필기, 그 다음에 멀티캠퍼스의 보안기사 실기 대비반도, 요건 아니네요, 필기네요. 여기 있죠. 실기 대비반도 제가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뭐 이 하단에 2021년 실기 요 두 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정보보안 그 필기 6주 요 강의를 봐도 됩니다.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뭐 둘 다 뭐가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괜찮고요.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기랑 실기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면 실기 해야지, 그런 사람 100% 안 됩니다. 100% 안 되고, 처음부터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필기나 실기, 특히 실기에서는 취약점 점검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는 실전 시스템 취약점 점검이 있죠. 이 취약점 점검 이 동영상을 보면 실제 취약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눅스 서버와 아파치 웹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명령어들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죠. 뒤쪽에 있는 게 이 마인드맵 커맨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있어서 요거로 이제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명령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경우의 수의 명령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안기사에서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은, 그래서 요 한 장은 아니죠, 사실. 요 한 장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보안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겠지만 취업이나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취업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꼭 보안기사가 있어야지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취약점 점검 부분 요 두 개, 그 다음에 명령어 정리, 취약점 점검 요 두 개죠. 요런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두시고, 뭐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 파일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실기 메뉴에 올라가 있고,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면 일을 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아마 16회 이렇게 조회를 해볼까요? 16회 16회 뭐 실기 합격, 필기 합격자 후기입니다. 뭐 이거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자, 16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 복원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뭐 등등의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번 문제를 복원한 게 있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건 2번이다. 자, 쭉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1번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문제는 제가 뭐 인터넷에 있는 누구의 자료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실전 시험을 제가 1회부터 모든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복원을 하는 거고, 복원은 바로 다음날 올라옵니다. 다음날 올라오고요. 만약에 이 복원이 틀렸으면 뭐예요? 그 복원이 틀렸으면 이렇게 되겠죠. 저거 좀 틀린데요? 저거 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과 다르면 그게 좀 이상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앞에 있는 1회 2020년
11월 1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16회 정보보안 기사인 거죠. 저는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영진출판사가 16회, 15회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건데 이걸 왜 1회, 2회 이렇게 쓰니까 마치 이게 옛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한번 보죠. 그래서 뭐 최신 기출문제 복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최대한 화면을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복원을 할 때는 제가 이거는 아마 그 A형인가 B형인가 그건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제가 원래 원고를 넘길 때는 이게 A형 시험지인지 B형 시험지인지도 정확하게 넘겼고 이게 문제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약간 이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모르니까 그걸 갖고 뭐 항의하거나 그러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본 문제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실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는 강의를 하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변경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특수권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매번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기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실기의 단답형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setUID는 그저 실행 시에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끝에 S가 붙는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기사만 따고 실질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요, 아무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제 이런 명령들은 그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위치라는 명령은. 그러면 USR의 빈 밑에 passwd가 있는데 이거를 USR의 빈 밑에 passwd,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etc 밑에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패스워드 파일이고 이거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루트입니다. 루트. 그죠? 그래서 이 끝에 소문자 S예요. 대문자 S가 아니에요. 소문자 S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즉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우리는 특수권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사용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룹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도 다시 S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스티키 비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라는 걸 하면요, 당연히 임시적으로 어디엔가 뭐 기억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혹은 프로그램 간에 공유를 할 때 그게 이제는 TMP인 거죠. 이게 이제 뒤에가 T로 오죠. 이게 이제 임시 폴더, 임시 디렉토리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키 비트는 실행 권한을 상태화하면 S로 바뀐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죠? T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setUID 4000번, 2000번, 스티키 비트 1000번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넘어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문제가 이제 예상이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떤 이제 공격 기법을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될 게 요거죠. 기본이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하면 자기 복제하지 않는다, 딱 그 말 하나 기억하면 무조건 트로이 목마인 거죠. 자, 악성 코드는 디스크에 설치되지 않고 메모리에서 로드되어 실행된대요. 그러니까 전혀 저장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이러한 그 윈도우, 그죠? 이런 윈도우에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압니다. 파일 리스죠, 당연히. 자, 그런데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쉘이나, 그죠? 파워쉘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7 이상부터 이렇게 파워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WI에 로드되어서 실행되기 때문에 백신이 탐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합쳐서 로드가 된다. 그죠? 그래서 백신이 탐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답은 파일 리스인 거죠. 그래서 기타 이제 파일 리스에 대한 공격 기법을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자,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고,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 최근 최근 기업 및 기관에서 이메일 첨부를 사용해서 메일 첨부를 클릭하거나 URL을 클릭하는 경우 첨부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감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감염이 된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뭐냐? 이건 참 여러 개 기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였는데, 사실은 일단 ESM은 그냥 모니터링이죠. 쉽게 보면 보안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되고, 요 TMS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안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ID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DLP는 USB를 차단하거나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 네트워크 DLP는 특정 사이트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됩니다. 자, 그리고 CDR은요, 어떤 컨텐츠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가 탐지하는 대부분의 그 악성 코드들은 뭐냐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그래서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서는 보통 이제 실행 파일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뭐 네이버나 구글 쓰면 알겠지만 실행 파일 첨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MS 워드나 엑셀 뭐 이렇게 오피스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클릭될 때 공격하면 막는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CDR인 거고,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정보 보안에서 가장 최근에 하두가 되는 4개가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랑 직접 관련된 건 이 2개입니다. EDR과 CDR. 그래서 둘 다 보안 기사에 나왔죠. 지금 16회 실기, 뭐 필기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이 뭐냐? 괜히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써서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은요, 그냥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도 어렵기 때문에 PC를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이 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은 당연히 이건 아니죠. 죄송해요. EDR은 이 PC에서 행위를 분석해서 침입 여부를 탐지하는 겁니다. 이 D가 뭐겠습니까? 딕텐션, 탐지겠죠. 그죠? 이 E는 엔드포인트고, R은 리스판스, 응답한다, 대응한다, 뭐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DR까지 같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는 MS 워드를 해제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VBA라는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이 바로 이제 매크로인 거예요. 그래서 MS 워드에서 이걸 지워버려도요, 아무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뭐 워드뿐만 아니라 엑셀 뭐 다 똑같습니다. 오피스들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리눅스 로그 파일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실전 시험과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제가 의도적으로 고쳤어요. 실전 시험에서는 답이 라스트 로그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고친 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SU 로그는 사용자 변경할 때, 그죠? 스위치 로그라는 걸 써서 A라는 사용자가 B로 바뀐다, 그런 거고, 성공과 실패, 즉 성공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플러스라는 거로 표현이 되고, 실패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WTMP는 로그인과 로그아웃, 셧다운, 부트, 그 다음 부팅, 그죠? 그 다음에 콘솔 로그인,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요. 라스트 로그는 마지막에 접속한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 문제는 좀 애매한데요. 실전 시험의 답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뭐 바이너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UTMP 파일은요, 요 문장 똑같아요. 실전과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해 기록하는 로그들 맞아요. 그죠? 현재 로그인된, 그 다음에 로그인된 정보와 사용자, 디바이스, 마지막 로그인 정보 등. 자,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요 끝에 등이 나왔어요. 등. 근데 요게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등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답이라는 거냐,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등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등은 등의 범위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실전 시험에서는 왜 답이 3번이냐, 이게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근데 이 문장은 맞습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제가 실전과 다른 거는 요 문장을 조금 고쳐둔 거예요. 요 문장을 쭉 넘어가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이것도 이제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 필기에 나오는 거고, 실기 때도 한번 나왔어요. 운영체제를 침입한 뭐 PLC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무슨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씁니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카다 시스템은요, 담당자한테 스카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화면 관리하는 거, 그죠? 휴먼 인터페이스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PC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PC가 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올려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무슨 명령을 딱 때리면 이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방을 이렇게 비행기에 보내는 이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명령을 때리려면요, 이 컨베이너 벨트는 단순한 기계이니까 돌아가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PC에서 보내는 명령을 얘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때 요 PC에 깔려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PLC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과 요 PC 간의 요 PLC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모드버스 인 거고요. 그죠? 모드버스. 그래서 요거를 스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스카다 시스템을 갖고 해킹하는 걸 스턱스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세트로 공부가 돼야 돼 있는 거죠. 그죠? 나 스턱스넷 알았으니까 이제 됐네? 그럼 100% 떨어져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죠. 자, 윈도우의 비인가자를, 권한이 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건 뭐냐, 그죠? 당연히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그죠? 어카운트 컨트롤이겠죠. 이건 이제 영어 철자도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철자도 나왔고, 디펜더는 그냥 보안 프로그램이죠. 그죠? 보안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의 계정은 관리자, 표준, 게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쭉 넘어가요. 제가 저런 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OTP에 대한 설명에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시간 동기화 방식은 OTP 단말기와 서버 시간의 오차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시간은, 만약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간 동기화 서버가 NTP 서버인 거죠. 이 NTP 서버가 기업에 필요가 없는 거죠. 동기화할 필요가 없죠. 시간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죠?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는 사실은 뭐 강의를 뭐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여름 되면 보통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AWS, 즉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컨설팅을 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AWS를 했는데, AWS에서는요 NTP 서버가 없습니다. 왜 없냐? 이거는 AWS가 알아서 시간 동기화를 해주는 거고,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NTP 서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동으로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쭉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올바른 것은 뭐냐? CD, USB 등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은 뭐냐?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보안기사에 나온 적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약간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끝에가 INF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뭡니까? 어떤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파일인 거고, 그래서 auto-run INF라는 건 USB를 꽂았을 때 자동으로 실행할 어떤 목록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죠. 이게 있어도 윈도우가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방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액션 뭐 이런 구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파일을 만들고 USB를 꽂았을 때 지금 자동으로 실행되는 상태라면 이 파일의 필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안 됩니다. 윈도우가 차단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secure라는 파일, 실전 시험에 이런 문장까지 똑같습니다. 이 파일의 명까지. 자,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읽고 실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읽기 권한을 제거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거하는 건 마이너스고요. 윈도우나 리눅스나 추가하는 건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항상 좋은 거, 마이너스는 항상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체인지 모드는 제가 한번 그 인베스트 정보 보안 기사 강의할 때 매번 얘기를 했어. 이렇게는 시험에 내지 않는다. 왜? 이게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입니다. 아주 심플하니까 이게. 근데 이걸 왜 안 되냐? 너무 쉽기 때문에. 4라는 거는 4, 2, 1에 4의 플래그가 있으니까 리드란 얘기잖아요. 나머지 권한 없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내고 답은 4번인데 체인지 모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너, 소유자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가 실제 권한을 영어로 하면 유저, 그룹, 아더 유저입니다. 이게 사실 오너면은 영어로 하면 오잖아요. OWNER이니까. 그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냥 오너, 소유자 그러는 거지 사용자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래서 유저에다가는 리드와 읽기와 실행 권한을 주고 오는 마이너스니까 리드 권한, 아더, 다른 사용자는 빼라. 이거 더하기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로. 그런데 실제 이 커맨드를 쳐보면 요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없고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예. 이건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죠. 자, 그래서 뭐 그 얘기인 거고. 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최근 그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소스 관리에 모모의 취약점의 보안 설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GitLab, 그 다음에 비트버켓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요 가로의 단어가 뭐냐 이거죠. 얘네들의 역할이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게 등등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요 가로를 넣고 이 가로의 문장이 뭐냐, 이건 이제 저장소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개발자가 자신의 PC에서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개발자가 개발하는 개발의 PC나 어떤 개발 환경에 왜 관심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개발 이후에는 보안 취약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공공은 개발 보안 진단이라는 것도 하고 취약점 점검도 다 한 다음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개발 과정에는 보안이 좀 문제가 많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요, 중앙에다가 레파지토리라는 말이 저장소인 거예요. 저장소를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다운로드 받을 때 요 안에 내가 뭐가 있냐면 또 하나 요 안에 내부적으로 스토리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버전과 여기에 버전을 관리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해요. 그걸 우리는 체크인, 체크아웃 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이런 기술을 쓰는 게 SVN이나 기업에서는 SVN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Git, 그죠? 이게 이제 형상 관리 도구, 다른 말로 버전 컨트롤 시스템, 버전 관리 도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장소다라는 거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당연히. 자, 쭉 이제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스펙터와 이거 한 3-4번 나왔던 것 같아요. 실기도 나왔고요. CPU에 반영된 취약점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놨습니다. 뭐 붕괴와 유령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멜트다운이라는 거는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에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터라는 거는 수많은 명령어들이 일어나는 버그를 악용했다, 그죠? 요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거는 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 윈도우 이벤트 뷰는 이제는 시험에 한 문제는 항상 나오죠. 한두 문제 나와요. 이제 이런 말들이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건데,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 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트워크 사용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친 명령어들 윈도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벤트 뷰에서 도메인 계정에 대한 로그인과 로그인 실패 이벤트 로그를 기록하기 위한 보안 설정은 뭐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봐보세요. 이벤트 로그에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계정 로그인 이벤트 감사. 그죠? 도메인 계정으로 사용된다. 계정 관리, 일반 신규 사용자에 대한 이벤트, 로컬. 그러니까 이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추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 문제는. 자, 그래서 계정 로그인 감사 이벤트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걸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안 외웁니다. 뭐 이건 떨어지면 떨어졌지 안 외워요. 이런 거는. 단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벤트는 뭐예요? 시스템 이벤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안,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 실제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이벤트 로그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지? 뭐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뭐죠? 뭐죠? AI 보안 교재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강의도 제가 다 했습니다. 표준협회가 위탁 교육한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벤트 뷰. 이벤트 치면 나올래나요? 자, 이벤트 로그. 나왔는데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로그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풋이 이벤트 뷰어고, 그죠? 그거를 마치 SQL, DB SQL처럼 셀렉트를 해서 이벤트 번호가 몇 번인 거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추출이 됩니다. 물론 요거 자체가 보안기사 필기에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하려면 저걸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죠. 요거는 정말 유치한 문제죠. 이거는 점수 주는 거죠. 레지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백업과 복구는 cell.exe다. 실전의 단어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쭉 넘어가요. 넘어가고, PAM에 대한 보안 설정은 항상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건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 패스워드에 관련된 건데, 몇 회 실패하면 몇 초 동안 락을 거세요. 결론은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D9 600.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거 교재에도 있죠.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 은폐형이다, 다양성이다. 이거 실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매크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까 매크로 바이러스에서 탐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CDR이라고 그랬죠. 매크로 바이러스는 여기 써 있는데, 제9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누구나 쉽게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고, 배포할 수 있고, 또 하나 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9회 정보보안기사에서는 이 문장이 나왔죠.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실행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알아두시고요. 실행 부분까지 감염시키진 않습니다. 실행 부분까지는. 자, 쭉 이제 넘어가죠. 자, 유닉스 계열에서 스택 코드에 대한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뭐냐, 그죠? 자, FSCK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널링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널링이라는 게 뭐예요? 바꿨냐 안 바꿨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꿨냐 안 바꿨냐. 그래서 어떤 파일들 간에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 그거를 검사해서 그거를 복원하는 거고, get TY는 뭡니까? 터미널에 대한 정보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TTY라고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원격으로 들어갔다, PST 이렇게 터미널 번호가 뜹니다. 이거를 설정하는 게 getTY. 우리 그걸 본 게 뭐예요? 지금 TTY로 본 거죠. 콤프라는 건 없어요.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걸 설정할 수 있고,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알아놔야죠. 보안기사 실기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no exec user stack 이렇게 해서 스택 영역에서 실행되지 않게 해라. 자, 그래서 스택 가드라는 게 있고요, 스택 실드, 그 다음에 no operation, ASLR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왔죠 시험에. 자, 그래서 요 4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됩니다.
쭉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완전 취약점 점검 가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쓴 건데, 리눅스 취약점 점검에 대한 RA에 해당되는 것은,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안 쪽의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혹은 보안 기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사잖아요. 그 기사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저 직장에서 가장 1차적인 게 취약점 점검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그리고 취약점 점검은 의무적으로 하죠. 왜?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무조건 매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눅스 계열에서는 PTS라는 걸 제거하고 윈도우 그러니까 HP 유닉스는 콘솔 이거를 이제 풀어줘라, 요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취약점 점검 가이드고요. 그래서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이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런 리눅스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PC가 있어요. 이 PC에서 보통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려면요, 뭐를 해놔야 돼요? 일단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먼저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게 이제 푸티를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IP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0.0.2.15라고 있는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IP입니다. 즉 NAT라는 게 있어서 이걸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 버추얼박스에서 여기가 NAT로 되어 있죠. 포트 포워딩에 이 IP로 그죠? 연결을 해야지만 22번 열려 있죠. 단 이 IP가 맞다면 이렇게, 자, 이게 맞다면 이게 떠야 돼요. 그죠? 로그인 에즈라고 떠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뜨지 않는다라는 거는 왜 안 뜨냐면, 이거는 이제 CMD에서 저 버추얼박스의 IP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선랜, 저 지금 와이파이입니다. 여기 이더넷 IP가 있죠, 요거. 그죠? 요 IP가 아까 입력한 IP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핑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저는 동일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다면, 저도 지금 잠깐 보니까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방화벽에서 막은 건 없는지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보안기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철자가 틀렸네요. host.deni에서 혹시 이제 보면 all로 적혀 있죠. 아까 제가 보니까 이 IP랑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푸티로 입력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연결이 안 된 이유는 host.deni에서 여기가 all로 적혀 있으면요, 모두 다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IP 하나는 열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allow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allow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SSH로 연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어디 있다?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있고 20번 하드닝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시험에 나왔고, 이거 자체의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하드닝이라는 말을 몰라도 결론은 하드닝은 컴퓨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몰라도 문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최신 버전으로 보안 패치 업데이트 한다, 좋은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와 데몬을 제거해라, 당연한 거죠. 디스크 할당량까지, 할당량이 영어로 쿼터입니다. 쿼터를 관리한다, 그죠? 그렇게 말해요. 사용하지 않는 PDF 파일을 삭제한다. 여러분들 지우세요? 안 지우잖아요. 그럼 당연히 1번이죠. 그래서 보안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스템 보안까지 종료를 했습니다.